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어요. 92페이지 측정기. 여러분들 복잡한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평행한 판이에요. 평행한 판 두 개 전압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옆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때기가. 판 자체가 두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가우스의 법칙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되느냐. 자,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 극,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어놓고 이게 도체판이에요. 얇은 도체판인데 우리가 두께를 본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플러스가 나가고요. 이쪽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나가서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 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대전이 되게 돼요. 위쪽에. 아래쪽에, 이 위쪽에 아래쪽에는 플러스들이 이렇게 대전되고요. 플러스 전하들.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들. 이것이 대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전된 이 전하량들의 총합을 우리는 Q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대전된 마이너스 전하량의 총합은 마이너스 Q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돼요. 전기장. 생기고요. 여기 전압을 V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Q하고 V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압을 2배로 늘려주면 여기에 발생되는 전하량도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Q하고 V는 비례한대요.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를 우리가 C라고 놓는 거죠. Q는 전하량. 자, 전하량은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2죠. 이건 몇이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 개 모인 것이죠. 그것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이렇게 Q. 자, 그럼 이쪽은 전압이에요. 전위차 전압. 내지는 전압이다. 플러스계는 플러스들이, 마이너스계는 마이너스들이. 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져요. 자, 그다음 요거 C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용량. 전기 용량이 큰 놈들은 똑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더 많은 전하량이 쌓이게 됩니다. 전기 용량이 큰 놈들은 똑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더 많은 전하량들이 쌓이게 돼요. 마치 뭐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 똑같은 높이인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만일에 이걸 저수지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높이만큼이 있다고 해도 이 면적이 넓으면 용량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더 많은 양의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면적이 좁으면 어때요? 똑같은 높이인데 높이를 우리가 하나의 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면적이 좁으면요, 즉 용량이 좁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반밖에 안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높이를 높여주잖아요. 높이를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또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면적이 뚜개에서 그 저수지에서의 면적을 전기 용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높이를 일종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전하량,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전하량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유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략.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면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 값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요. D분의 입실론 곱하기 A다. 자, 여기서 A는 우리 S라고 썼네요. 그죠? S. 면적을 S라고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간격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전하량도 적게 되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아무것도 대전이 안 돼요. 얘네들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 대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여기서부터 나온 플러스하고 여기 나온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을수록, S가 면적인데 많은 전기 용량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입실론 제로는 뭐냐? 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에서의 유전율.
진공에서 유전율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값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다가 물질을 채워 넣잖아요. 여기다 물질을 어떤 물이라든지 유리 이런 것들을 채워 넣게 되면 일단 물이라든지 유리 이런 것들을 채워 넣게 되면요. 이 전기용량이 또 커진다고 합니다. 카파만큼.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전율인데 물질의 유전율 입실론은 카파 입실론 제로. 이때 요 카파는 유전 상수.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는 뭐냐면 진공 유전율. 자, 그 다음에 입실론은 뭐가 되냐면 입실론은 이것은 물질의 유전율. 진공이 아닌 물질을 채워넣었을 때 카파에다가 입실론 제로 곱한 값 물질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가우스의 법칙과 전기용량 얘기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질을 집어넣으면 왜 도대체 전하량이 커지는지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집어넣으면 같은 전압이라 하더라도 물질을 집어넣으면 Q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수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 설명. 자, 어디에 있냐면요. 93페이지에 4번.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어요. 93페이지 4번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체판 두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자, 여기다 전압을 걸었어요. 전압 V를 걸었는데 걸게 되면요. 여기 뭐가 생기느냐? 전하량들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플러스가 생긴다.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에 생긴 전하량이 예를 들면 제가 10쿨롱이라고 해보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10쿨롱. 이렇게 10쿨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다 만일에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요. 어떤 물질을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세라믹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여기다 채워넣어요. 딱 채워놓으면요. 이 위쪽에 10쿨롱이 생겨서 이쪽에 플러스가 되면요.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이 부도체이긴 하지만 이 위쪽에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가 조금 생긴대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살짝 생기고 이 아래쪽에 플러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플러스가 생긴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 마이너스 3쿨롱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 여기 표면에는 플러스 3쿨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럼 합하면 몇입니까? 합하면 7이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러면 아까만큼의 전기장이 여기 생기기가 힘듭니다. 아까보다 전기장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런데 전기장이 줄어들면 거리는 지금 변함이 없으니까 전압도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전압이 그대로거든요. 전압이 그대로예요. 그 얘기는 전압이 그대로라면 전기장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여전히 그대로 10이 되어야죠. 그죠? 10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여기가 13이 됨으로써 아까 여기에 10이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가 13이 됨으로써. 그러면 이 표면에 도체 표면에 생긴 전하량이 10에서 13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10에서 13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따라서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요. 똑같은 전압이라 하더라도 전하량이 증가한다. 그 효과를 여기에 증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효과를 여기다 카파로 집어넣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카파가 몇이 되냐면요. Q 이꼴 CV인데 전압은 일정한데 Q가 10분의 13으로 증가했어요. 10분의 13으로 증가했어요. 원래는 여기 10이었는데 물질을 집어넣자 도체 표면에 13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10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 C도 10분의 13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10분의 13배가 바로 뭐냐? 바로 카파라는 거죠. 카파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D분의 입실론 제로 AS에서 D분의 카파 입실론 제로 S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카파배만큼 증가한다. 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너무 여러분들 깊숙이 알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전기용량 공식. 우리 실전 문제는 그게 너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